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라 전기요금을 달리 책정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면 원전이 많아 전기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훨씬 많은 경북은 전기요금이 낮아질 텐데요. 이렇게 되면 반도체 등 전력 사용이 많은 기업들을 대거 유치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국내 원전의 절반 이상이 가동 중이어서 자체 전기 생산량이 소비량의 1.8배 수준인 경상북도. 반면 대규모 발전소가 없어 다른 지역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는 서울 등 수도권. 송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 손실에다 원전 가동에 따른 갈등과 피해가 있지만 전기요금은 똑같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경상북도는 원전 소재 광역시도들과 함께 발전시설이 많은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건의해왔는데 관련 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1년간 요금 산정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는데 경상북도는 최대한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원가 계산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전기요금을 가장 낮출 수 있는 각종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지역요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전기요금이 인하되면 지역 제조업의 원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반도체 등 전기 사용이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데이터 센터라든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지역의 산업 경쟁력도 아주 강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해 수도권 등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제도 시행을 전후해 총선이 예정돼 있어 정치권이 수도권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할 경우 법안 시행령 마련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국제 불빛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형산강 체육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오늘 첫날 행사는 저녁 6시에 시작됐고 형산강 프린지 페스티벌, 불빛 노래방, 불빛 콘서트, 미니 불꽃쇼 등이 밤 10시까지 이어집니다. 메인 행사인 국제 불꽃쇼는 내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메인 행사에 앞서 내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송림초등학교에서 형산강 체육공원 메인 무대까지 황거리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예천 지역의 전현직 교육공무원 7명이 임종식 당시 교육감 후보의 선거 캠프에 찬조금을 냈는데 법원이 어제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7명 중 5명은 현직 교장급 교육공무원 신분입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일주일가량 앞둔 지난해 5월 말 임종식 당시 경북 교육감 후보의 예천 지역 선거 캠프 간부 김모 씨는 예천 모 초등학교 교장에게 선거 사무실 운영이 어렵다. 위에서 내려오는 돈이 하나도 없다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교장은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장실로 김 씨를 불러 선거운동을 하는데 고생이 많다는 말과 함께 현금 50만 원을 건넸습니다. 이렇게 김 씨를 비롯한 임 교육감의 예천 선거 캠프 간부에게 선거에 보태 쓰라며 돈을 건넨 건 이 교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재판 결과 임 교육감 캠프에 10만 원에서 50만 원의 현금이나 식사 대금을 보탠 걸로 드러난 경북교육청 소속 전현직 공무원은 모두 7명, 그중 6명이 현직 교육 공무원이고 5명이 학교 교장급 간부 공무원이었습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는 모두 290만 원의 금품을 받아 선거운동 경비로 사용한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금품을 제공한 전현직 교육 공무원 7명에 대해서는 30만 원에서 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됩니다. 법원은 이들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건 명백하지만
비교적 크지 않은 규모의 금품을 제공했고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취재진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현직 교장급 교육 공무원에게 연락했지만 할 얘기가 없다, 죄송하다는 입장만 전했습니다. 앞서 임종식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가운데 최근에는 경북교육청 소통협력관 박모 씨가 선거 중 임 교육감을 홍보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의 지난 선거와 관련된 교육 공무원들이 잇따라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앞으로 임 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도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법원이 금속노조 탈퇴 과정에서 제명당한 포스코지회 임원 등에 대한 제명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전 지회장과 대의원 등이 낸 제명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에서 지회 임원들이 조직 변경을 도모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하면 노조 조직 변경 등에 대한 논의 기회를 박탈하게 될 것이라며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는 징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포스코지회가 상위단체 없이 활동하기로 하고 금속노조를 탈퇴하는 조직 형태 변경안을 추진하자 금속노조는 규약을 위반해 조합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며 포스코지회 임원 3명과 대의원 4명을 제명했습니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점박이 물범 사체가 포항 앞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포항해경은 지난 24일 밤 10시 반쯤 포항시 장기면 영암 1, 2항에 동물 사체가 떠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국립수산과학원에 문의한 결과 천연기념물 제331호 점박이 물범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발견 당시 점박이 물범은 길이 120cm, 둘레 68cm로 불법 포획 흔적은 보이지 않아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사체를 인계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가 오염수 방류에 매우 반대라고 답했고 12.4%가 대체로 반대라고 응답해 반대 의견이 85.4%에 달했습니다. 또 오염수를 방류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일본 정부 주장에 대해선 79%가 불신한다고 답했고 방류가 시작되면 수산물 소비량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되냐는 질문에는 72.3%가 매우 또는 다소 줄어들 거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환경운동연합이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살 대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9일부터 22일까지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조선시대 울릉도와 독도를 수호했던 수토사뱃길 재현 행사가 오늘 울진 구산항과 대풍헌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구산항은 수토사들이 울릉도를 지키기 위해서 출항했던 곳으로 구산리 주민과 학생들이 수토사 행렬과 모형 판옥선에 승선하며 출정하는 모습을 재현했습니다.